저는 이 비법을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방송에서도 말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도 단 한 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만 조용히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이기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쉽게 따라하기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병을 참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값비싼 약이 아니어도, 특별한 병원이 아니어도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평범한 채소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신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입원 한 번을 막아주고 긴 약물 치료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자체로 저는 이 비법을 꺼내들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건강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주방, 우리의 식사, 우리의 하루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그 진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7가지 뿌리 채소는 화려하거나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식탁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것들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평생을 지탱해줄 조용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바로 마입니다. 경상도 지역의 어르신들은 겨울 아침마다 따뜻한 마죽을 드시곤 했습니다. 단순한 습관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깊은 지혜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마에는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의 노화를 늦추고 생리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야간뇨가 잦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며 몸의 당과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신장을 더욱 덜 피곤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4 정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한밤중에 3번도 넘게 화장실에 갔는데 며느리가 대추랑 같이 끓여준 마죽을 6주쯤 먹고 나니 새벽까지 푹 자더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죽 한 그릇이 수면의 질을 바꾸고 신장에 휴식을 선물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인삼이라 불리는 토란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토란의 효능을 인정받았고 한국에서도 옛 어르신들은 종종 미역국이나 오골계 백숙에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토란에는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풍부하여 혈액 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아밀레이스 성분이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시키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토란을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삶아 먹거나 국에 넣어 끓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잔잔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마와 토란이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뿌리라면 다음 두 채소는 혈액을 맑게 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가운 뿌리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언제나 건강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근과 물을 함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근. 우리에겐 영은이라 더 익숙한 이 채소는 단순히 시원한 반찬으로만 여겨졌지만 실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자연의 약재입니다. 연근에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감, 창백한 피부, 머리카락 빠짐 같은 신장 관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야간뇨가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8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불면증도 심했어요. 며느리가 대추 넣고 연근차를 매일 끓여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마다 온몸이 가벼운 거예요. 이처럼 연근은 잠든 밤사이 몸을 조용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은 한국의 겨울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무입니다. 흔해서 귀한 줄 모르지만 무에는 비타민C,
칼륨, 섬유질, 그리고 천연 유황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요산 배출을 촉진하여 신장 결석이나 통풍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자 아주머니는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3회 점심 식사에 삶은 물을 곁들인 국을 챙겨 드신 지 2달 만에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즙에 꿀을 약간 타서 아침에 마시거나 미역과 함께 무국으로 끓여 드시면 속도 편하고 몸도 맑아집니다. 이 2가지 채소는 피를 맑게 하여 신장을 쉬게 하는 자연의 정화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치던 이 식재료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신장을 도와주는 소중한 조력자입니다. 연근과 무가 피를 맑게 하고 신장을 쉬게 한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2 채소는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친구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당뇨나 고혈압이 흔한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먼저 소개할 채소는 고구마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실제로 고구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혈액 속 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신장의 필터 기능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줍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4번 고구마를 섭취한 중년층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질환 발병률이 뚜렷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삶아 먹거나 오후 간식으로 구워 먹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현미와 함께 죽으로 끓이면 포만감도 크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작은 고구마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은 고운 붉은 빛이 인상적인 비트입니다. 비트의 선명한 색은 단순한 시각적 특징이 아니라 베타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압을 살짝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충북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4주간 하루 100ml 비트 주스를 마신 결과 신장 기능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비트는 아침에 즙으로 짜 마시거나 쌀죽에 넣어 끓이거나 대추와 함께 차로 끓여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트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드물게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옥살산이 축적될 수 있으니 하루에 1개 또는 주스 1잔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고구마와 비트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장을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조율자라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이 2 채소는 우리의 식탁 위에서 신장을 살리는 일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고구마와 비트가 혈당과 혈압을 다스려 신장을 보호해준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채소는 몸속 깊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생강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조직의 미세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당을 안정화하며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차가운 체질이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생강은 아주 좋은 보완식이 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주 동안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를 마신 사람들은 야간요 빈도가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생강을 우려 마시거나 고기 요리나 죽에 몇 조각을 넣어 끓이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돌게 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생강을 섭취하면 불면을 유발할 수 있으니 오후 늦게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몸에 좋다고 해도 적절한 시간과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7가지 뿌리 채소는 단순히 음식 재료가 아닙니다. 이들은 몸속 가장 조용히 일하는 기관인 신장을 도와주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대단히 화려하거나 비싼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약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무작정 많이 먹거나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를 매일 주스로 마시거나 생강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가거나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고려하며 일주일에 2~3번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음식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그 효과를 끌어올리는 생활 방식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뿌리 채소를 먹는다 해도 우리 몸이 그 효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서 소개한 채소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가지 생활 습관을 꼭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 좋은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을 자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셔야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찬물이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 단 1리터의 소변을 만드는데 이때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여과가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1.5~2리터의 따뜻한 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6회 나누어 마신 사람들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20% 안정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입니다. 신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회복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수면은 최고의 보약이자 신장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치료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후 조용한 음악과 따뜻한 발찜질로 몸을 이완시킨 뒤 10시 전에 잠드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싱겁게 먹되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신장을 과로하게 만들고 고혈압을 유발해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무조건 싱겁기만 한 식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 좋은 지방, 채소를 고루 섭취하며 간을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생강을 넣은 토란죽, 점심에는 무와 미역을 넣은 맑은 국에 고구마 곁들임, 저녁에는 연근과 대추로 끓인 따뜻한 차 한 잔. 하루를 이렇게 구성하면 신장이 쉴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음식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기반이자 신장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자주 빠지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해도 잘못된 믿음이나 과한 행동 하나가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과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은 분명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서도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대표적인 실수는 실제로 제가 가장 자주 접했던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약은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정작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신장 관련 수치를 듣고 바로 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짜게 먹고 늦게 자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면서 단지 약만 먹는다면 신장은 계속해서 혹사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3 김영호 선생님은
검은 콩물과 삶은 채소만 드시며 고기나 생선은 아예 끊었습니다. 겉보기엔 철저한 건강식처럼 보였지만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히려 상승했고 수면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생활 습관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재료를 만병통치약처럼 믿고 반복 섭취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물, 비트 주스, 쇠비름차 등 특정 재료를 과하게 믿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매우 정교한 기관으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피로감, 어지럼증, 심지어 부정맥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담백하게 먹는다는 착각 속에서 영양을 너무 줄이는 것입니다. 흰죽, 삶은 채소, 싱거운 국만 드시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회복되려면 몸 전체가 건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 근육량, 영양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담백함은 단순함이지 결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질 좋은 단백질과 적당한 지방, 채소의 균형 속에서 신장은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은 좋은 음식도, 좋은 습관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시선에 대해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을 살펴보았던 이유는 더 이상 그런 오류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회복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약도, 복잡한 식단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식사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밤 십시 이전의 수면, 싱겁지만 균형 잡힌 한 끼, 그리고 토란, 연근, 무, 고구마, 비트, 생강처럼 자연이 준 뿌리 채소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아프지.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이 든다고 해서 아픈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을 때 아픔은 찾아옵니다. 건강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건강은 진심 어린 꾸준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 가장 오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도 밤마다 화장실에 몇 번씩 깨시는 분, 항상 피곤하고 피부가 창백하신 분, 혹은 병원 수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댓글창에 짧은 다짐을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엔 연근차를 끓여볼게요. 밤 십시 전에 자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마죽을 아침에 먹어볼 거예요. 이런 작고 소박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의 몸,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장기들 중에서도 가장 묵묵히 나를 지탱해주는 신장을 위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신장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를 돌봐주세요.